마인드 컨트롤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같습니다. 마인드 컨트롤이나 뭐 최면이나 뭐 명상에 들어간다는 말이나 다 같은 원리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는 건 자기 최면. 자기 스스로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최면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을 이제 타인 최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최면시킨다. 자기 스스로를 최면시킨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같은데 단지 생각할 적에 나는이라고 생각할 때는 자기 최면은 나는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나는 지금 기분이 좋다. 예를 들어 타인 최면을 할 때는 나는이라는 말 대신에 당신은 또는 선생님은 뭐 너는 뭐 당신은 그런 소리 많이 쓰는데 당신이 나쁜 소리는 아닙니다. 이게 상당히 괜찮은 소리인데 당신이란 말들을 요새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더라고요. 문제는 아무리 뭐 괜찮은 언어라 하더라도 상대편이 불쾌하게 여기면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말을 뭐 보통은 책에서는 많이 나오지만 이거보다는 뭐 선생님이 아니라도 선생은 먼저 난 사람이 선생이니까 나보다 먼저 나지 않고 뒤에 났더라도 뭐 선생님 나보다도 더 아는 사람이다. 우대에서 선생님이라는 말은 진짜 나를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선생님이지만 이제 이게 존칭입니다. 현재의 존칭.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존칭. 또는 선생님 그러면 좀 그러니까 요새는 사장님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요새는 1인 그런 시대라 1인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혼자서. 뭐 사장 그러면 큰 회사를 차려서 하는 것도 있지만 혼자 하는 사람들이 요새는 많고 대부분 그런 사람들입니다. 식당에도 사장님 아닙니까? 옛날에는 뭐 식당 주인 그랬지만 식당도 사장님. 사장님이라서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존칭을 써주면 좋습니다. 뭐 아부떨거나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상대편을 마음을 편하게 기분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특히 최면에서는 상대편이 마음이 편하고 기분이 좋아야 최면에 잘 들어가니까 사장님, 여성인 경우에는 사모님은 사장님이나 선생님에게 다 해본 거예요. 선생님의 부인도 사모님, 사장님의 부인도 사모님이니까 그냥 여자의 경우에는 사모님 그런 게 가장 뭐 어떤 사람은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사장님 그런 게 가장 좋고 조금 회사는 않는다 뭐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회사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또 사장님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 이것은 이게 서로 치유하기 전에 먼저 만나서 상담할 적에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선생님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집에서 있습니다. 그러면 호칭을 선생님을 하고 해야구나. 뭐 조그마한 식당 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인터넷 회사를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래서 왔을 때 상담 처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필요한 걸 다 물어봐야 돼. 거기서 최면 치료 중에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물어봐도 상관없습니다만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상담하는 동안에 왜 아팠는지, 왜 왔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옛날에 지금 일하지 않는다면 옛날에는 무슨 일을 했었는지. 왜 그러냐면 현재 아픔이 옛날 일과 관련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전에는 무슨 일을 했었는지, 지금은 무슨 일을 했는지
이게 자연스럽게 묻는 겁니다. 그냥 막 신문 얻듯이 묻는 게 아니고 얘기 도중에 저는 전라북도 전주라는 곳에서 살다 왔습니다. 선생님 어디서 사셨죠? 뭐 어디서 사셨습니까? 그러면 좀 자연스러워.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부터 얘기 않고 다른 사람부터 물어봐. 어제도 어떤 친구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살다 왔냐고. 자기는 얘기 않고 뭐 조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지만 뭐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말하자면 본인이 내가 저 전주에서 왔습니다. 그러세요? 저는 서울 살다 왔어요. 그러면 되는데 그러면 해소가 되는데 자기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대부분 사람이 그렇게 대화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독심술 이런 걸 할 적에 그게 필요한데 어쨌든 자기를 먼저 이렇게 털어야 상대방도 털어요. 상대방만 자꾸 털으려고 하면 불쾌하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최면시켜서 병을 치료하려고 하는 목적이 달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마음이 불편하니까. 뭘 물어보면 대답 안 하려고 안 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다 필요한 건 까놓고 내 비밀을 다 까란 소리 아닙니다. 상대편에서 알고 싶은 거. 상대편이 지금 뭐 하십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이 치료하고 있으니까 뭐 얘기할 건 없지만 상대편이 과거에 뭐 하고 있으면 저도 과거에는 대학에서 강의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선생님도 한 10년 하고 나도 까는 거야. 똑같이. 그러면 저 사람이 자기 과거를 얘기했어도 마음이 편해. 나도 과거 얘기했으니까. 근데 나는 가만히 있고 전에 무슨 일을 했죠? 그러세요? 현재는요? 그러고 나가면 좀 불편해져요. 상대편이. 이것이 이 사람을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최면을 하고 뭔 치료한다고 해서 막 여기 배운 대로 그대로만 막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먼저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면 가르칠 적에 한 분과 5개 과목 중에 한 분과에 사람의 마음을 읽는 기술이라는 걸 내가 가르칩니다. 마음을 읽는 기술. 상대편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상대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대강 내가 알아야 리드해 나가죠.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옛날 말 우리 말에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지피, 저 사람을 알고 나는 뭐 아니까 저 사람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모든 걸 잘할 수 있어요. 적도 이겨낼 수 있어요. 적의 상태를 알고 내 상태를 알아야 내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적이 무슨 무기를 가졌는지 모르고 싸우면 질 수밖에 없죠. 그래 비밀로 안 가르쳐 주죠. 그러나 그걸 알기 위해서 첩자도 보내고 그러잖아요. 다만 우리 마음을 알아내는 기술이 요령이 있습니다. 물론 기술이라 하니까 가만히 세워놓고 눈만 끔벅끔벅하고 그 사람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대화를 통해서 슬쩍 던지는 물음에 어떤 반응을 하느냐, 어떤 손짓을 하느냐, 눈이 크게 떠지느냐, 이런 얼굴 색깔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것을 종합해가지고 저 사람이 사실을 말하고 있구나, 부끄러워하고 있구나, 진실을 말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아낼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은 부풀려서 얘기하고 하나의 사실을 막 침소봉대라고 해서 막 이만큼을 자기의 약점은 얘기 안 씁니다. 누구나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의 약점도 필요해요. 그래야 내가 그걸 더듬어서 보살펴 줄 수가 있죠. 그 사람이 얘기하는 장점만 그대로 믿고 갔다가는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말만 다 믿는 게 아닙니다. 저는요, 대화할 적에 환자가 얘기하죠. 대답하죠. 안 믿습니다. 안 믿는다는 건 좀 이상하지만 완전히 믿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최면 속에 들어가면 진실을 말할 테니까. 최면 속에 들어가면요 거짓말 안 씁니다. 진실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을 어떻게 최면 속에 유도하느냐가 제일 중요해.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 거지, 말을 되게 그 사람 진심을 알아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말을 잘 시키다 보면 대강도 알 수가 있지만 최면 속에 들어가면. 그래서 오늘 주제는 즉시 깊은 최면으로 유도하는 기술. 그러니까 먼저 이제까지 배운 최면 6단계에 의해서 하는 것은 한 30분 내지 길면 1시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한 뒤에 다음에 두 번째 치료 때는 또 1시간을 허비할 수가 없잖아. 잘못하면 또 1시간 허비해야 돼요. 1시간을 허비하는 건 나의 에너지만 허비하는 거예요. 상대편은 상관없어요. 물론 상대편도 시간이 지나니까 뭐 시간이 촉박한 그건 있겠지만 애먹는 건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최면시킬 수가 있느냐, 요게 이제 기술이죠. 똑같은 최면사 중에 빨리 최면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능력자. 저는요 처음에 왔을 때야 한 30분 정도 걸려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근데 두 번째부터 만날 때부터는 30초도 안 걸립니다. 내가 그렇게 암시를 해놔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최면을 일단 연습으로든 어쨌든 걸은 뒤에 처음에 애써서 최면대에 들어가게 했어요. 그런데 깨울 때 그냥 깨우고 나면 다음에 또 30분 1시간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끝나기 전에 깨우기 전에, 깨우는 암시를 하기 직전에 짧은 암시를 집어넣습니다. 암시라는 건 그냥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는 지시의 얘기. 근데 암시는요 한 번 받아주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작동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깊은 최면에 들어가셨는데 다음부터는 나의 눈과 선생님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내가 딥습이라는 깊은 최면 속으로, 여기니까 딥습을 하는 거는 딥습이라고 명령하면 즉시 최면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5은 세면 깨어납니다. 그러니까 내 눈과 마주치면 즉시 깊은 최면에 들어갈 것입니다 라는 말을 삽입하는 거예요. 그것은 제 생각으로는 죽을 때까지 유효해요. 나만 만나면 즉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제가 여러 번 검증을 했습니다. 쉽죠. 두 번째 왔을 때도 1시간 반, 2시간 걸리냐? 안 그럽니다. 두 번째 왔을 때는 1시간쯤 치료하면 됩니다. 비용은 똑같이 받습니다. 비용 300불, 500불 받으면서 2시간, 매번 2시간 하면 내가 힘들죠. 처음에는 2시간 걸리지만 그 다음부터는 1시간, 1시간 20분, 이렇게 이런 기술을 배우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좋고 환자를 위해서 좋습니다. 어쨌든 타인 최면은 이제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요. 그래서 내용은 같다고 했으니까 처음에 지난번에도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자, 위로 가서 최면 6단계를 다 넣어서 하는 암시를 한번 읽고 해보고 실제로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하는 우리 옛날에 우리 최면 총장이던 이강일 박사가 치료하는 것을 제가 촬영한 게 있습니다. 그게 좀 남아있어요. 실제로 제가 하는 것이나 그분이 하는 건 똑같습니다. 왜? 그분한테 제가 또 배웠으니까. 방법도 똑같습니다. 자, 최면의 역사를 먼저 시간에 이제 얘기했죠. 근데 자, 각성의 기술. 자, 여기 있습니다. 조금 돌아가서
이걸 읽고 실제로 말로 하는 것은 이제 한번 우리가 보고요. 여기 있습니다. 자, 6단계라고 하지만 6단계만 하는 게 아니라 1단계부터 6단계까지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자, 이제 최면에 들어가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세요. 눈을 뜨면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가 보이니까 마음이 차분하지가 못합니다. 우리 명상할 때도 눈을 감잖아요. 눈을 눈 감게 하고 자, 천천히 호흡 심호흡을 3번 하세요. 들이마실 때는 우주 평화 행복이 내 몸속으로 들어오고 내쉴 때는 내 마음속으로 근심 걱정과 스트레스를 모두 내보낸다고 생각하세요. 하고 조금 시간을 둬야 됩니다. 심호흡 3번 하라고 했으니까 3번 하는 동안 약간 한 30초, 20초 내가 호흡을 3번 해봐요. 같이. 그리고 내가 심호흡 끝나고 나서 이제 양팔이 선생님의 양팔은 무겁습니다. 선생님 양팔이 무겁다는 생각만 해도 이제 양팔이 축 늘어지면서 아주 무거운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상상하세요. 최면은 상상입니다. 선생님 팔이 아주 무겁습니다. 선생님 팔이 따뜻합니다. 훅 갈 정도로 양팔이 매우 따뜻합니다. 선생님 심장이 조용히 박동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아주 조용히 박동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호흡이 편안합니다. 호흡이 아주 편안합니다. 선생님 배가 따뜻합니다. 배가 훅 갈 만큼 매우 따뜻합니다. 선생님은 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은 지금 남극대륙에 있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쌩쌩 불어와서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는데 선생님의 이마는 시원합니다. 이마가 시원해짐을 느끼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마가 시원합니다. 그러면 최면 속에 조금은 들어왔습니다. 자, 상상을 계속 이어갑니다. 조금 들어왔으니까 계속 깊이 넣어야 돼. 이제 얼음과 눈으로 뒤덮인 남북 대륙을 상상하세요. 선생님은 남북 대륙에 와 있습니다. 남북해에서는 물개가 유연한 물놀림을 하며 살얼음을 에이는 눈바람을 맞으면서 기우뚱기우뚱 다가오는 펭귄들을 바라보면서 웃고 있는 선생님의 모습을 상상하세요. 이마가 시원하죠? 라고 이제 묻는 겁니다. 그러면 시원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시원하죠? 그러면 시원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머리를 까딱까딱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끈적하면 그때 그 상황에 갔구나. 왜 그러냐면 중간중간 이걸 확인해요. 나는 저 사람이 지금 말을 듣고 있는 저 사람이 혹시라도 내가 이게 암시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다른 일이 있어서 집에서 뭘 놓고 왔다든지 집에 누구와 와이프와 싸웠다든지 하는 일 때문에 그 일을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 말이 안 들려요. 그럼 내가 이마가 시원합니까? 그러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 대답을 못하죠. 그래서 중간중간 확인해야 돼. 아까도 팔이 무겁죠? 팔이 무겁습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팔이 무겁죠? 이렇게 중간중간에. 그럼 거기를 끄덕해요. 그러면 호흡이 편합니다. 배가 따뜻합니다. 배가 따뜻한 것 같죠? 그런 걸 느끼죠? 이렇게. 중간중간에 자꾸 체크를 하면서 이마가 시원하죠?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그러면 잘 따라왔구나. 이게 이제 실제 치료하는 사람은 기술입니다. 여기서 배운 대로 자기만 말하고 쭉 나가면 상대편 저기 있어요. 팔이 무겁다도 못 느끼고 있는데 이마가 시원하죠? 그러면 시원합니다 라고 해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소리입니다. 상대편을 상상하고 실제하고 몸을 변화하고 나의 말하고 같이 가야 돼요. 팔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팔이 무겁습니까?
대답을 하네. 아, 선생님의 양팔에 제가 큰 20파운드짜리 아령을 드리겠습니다. 자, 받으세요. 마음으로 받으세요. 받았습니까? 그걸 끈들. 무겁죠? 20파운드, 양쪽에 40파운드. 굉장히 무겁습니다. 양팔이 무겁습니다. 양팔이 축 늘어납니다. 양팔이 아주 무겁습니다. 이게 무거움을 느끼죠? 이렇게 유도를 자꾸 해가야 돼. 안 느낀다면 다른 말 또 해야지. 배가 따뜻합니다. 배가 따뜻한 것 같지 않으면 뭐 태양이 햇빛이 비치기 때문에 따뜻합니다. 또는 난로 불빛이 내 배에 붙이기 때문에 굉장히 따뜻합니다. 이런 얘기를 부수적으로 또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실제 따뜻함을 느끼고 이마가 시원함을 못 느끼면 이마가 시원합니다. 이마가 시원합니다. 이마가 시원하죠? 시원함을 못 느끼면 아, 선생님 남북 대륙이 있다고 상상하세요. 남북 대륙 얼음으로만 쌓여 있죠? 얼음으로 쌓여 있는 저 칠레 끝에 있는 남북 대륙. 그 얼음 위에 선생님이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니까 물개들도 있고 아까 그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시원, 굉장히 차갑지만 얼음이라 차갑지만 선생님 이마는 시원합니다. 시원합니다. 펭귄들이 기우뚱기우뚱 걷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재밌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얘기를 섞어가면서 그래서 이제 시원하게 느껴지면 선생님 이마가 시원합니다. 선생님은 점점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마음은 점점 편안해지고 이 편안한 상태에서 깨어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선생님은 아주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라고 했지만 실제로 얼마나 깊은지 처음에 듣는 사람은 그렇게 깊이 잘 안 들어갑니다. 자, 6단계는 끝났어. 그런데 최면에 들어온 것 같은데 깊이는 안 들어간 것 같아. 그럼 깊이 유도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깊이 유도하는 그것을 다시 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말하자면 계단을 내려간다든지 하는 것을 합니다. 요거 쭉 지나가고 자 깊은 쪽으로 여기 깊은 최면을 유도할 때는 아래로 그러니까 숫자도 꼭 이게 거꾸로 자꾸 세어나가야 되고 거꾸로 세야 돼요. 거꾸로 20에서 하나 둘까지 또는 깊이 아래로 이런 소리 점점 들어간다 이런 암시를 해야 이제 깊어지고요. 올라온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6단계를 끝났는데도 깊이 들어간 것 같지 않다. 조금 약간 들어간 것 같다 하면 아 선생님 최면 속에 들어왔습니다만은 최면을 더욱 깊게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제가 숫자를 10부터 0까지 또는 20부터 처음에는 20부터 해도 돼요. 10부터 0까지 거꾸로 셀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더욱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10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갑니다. 9 더욱 깊은 8 더욱 깊은 최면 속으로 7 들어가고 있습니다. 6 아주 깊습니다. 5 아주 깊습니다. 4 깊은 최면 속으로 3 들어가고 있습니다. 2 아주 깊어집니다. 1 아주 깊은 잠재의식 속으로 0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더 깊어져요. 그래도 좀 안 깊어진 것 같다. 그러면 또 다시 할 수 있어. 깊어질 때까지. 아니면 10부터 0까지 셀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직업장 엘리베이터를 늘 타고 다니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다니고 하는 사람 같으면 그걸로 해야 돼요. 선생님은 엘리베이터 못 타는 사람도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습니다. 자, 지금 10층부터
아래층 밑바닥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선생님 10층에 타셨습니다. 자,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9층, 8층, 7층 최면은 깊어집니다.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컬레이터도 1층, 2층 여기서 내려가잖아요. 층부터. 왜냐하면 에스컬레이터는 층마다 있으니까 다음 층 올라가고 또 그 다음 층 올라가고 계속 내려가지만 그렇게 층층이 되니까. 즉시 깊은 최면 속이라고 치면 그러니까 그 다음 하고 요거예요. 그렇게 한 뒤에 아까 얘기했죠. 깨울 적에 그러고 나서 이제 깊이 들어갔어. 연습이 됐어. 또는 치료를 했어. 그 뒤에 깨워야 돼. 깨우기 전에 신속하게 후치는 암시를 해두면 나중에 편하다 했죠. 이렇게 합니다. 여기 내가 선생님이 눈을 감고 즉시 깊은 최면 속으로 라고 외치면 선생님은 곧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나하고 눈을 마주치면 즉시 깊은 최면 속으로 라고 내가 외치면 딥슬이라고 외치면 선생님은 곧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거나 또는 내가 선생님 이마에 있는 시바우둔은 왜 인도 사람들이 여기다가 빨간 점 찍고 있죠? 그걸 시바우둔이라고 합니다. 이걸 상단전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점입니다. 상단전. 근데 그 이마에다 내가 손을 살짝 대고 이게 시바우둔입니다. 여기 시바우둔에다가 손을 대면 즉시 깊은 최면 속으로 라고 외치면 딥슬이라고 외치면 선생님은 곧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라든가 저는 이제 어떤 걸 사용하냐면 그거보다는 뭐 이마에 손 대고 뭐 그러고 좀 불편하니까 이게 떨어져 있으니까 나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딥슬이라고 외치면 선생님은 깊은 최면 속으로 즉시 들어갑니다. 나는 그렇게 해요. 약간 떨어져 있어도 그러니까 나하고 눈을 맞추려고 내가 얘기해줘. 선생님 그동안 잘 지내셨죠? 하면서 그분 눈을 딱 쳐다봐요. 그럼 내 눈을 딱 쳐다보게 돼 있어요. 마주치는 순간 딥슬 금방 들어가는 거야. 30초도 안 걸리죠. 이전에 후치면 암시를 걸어놨을 경우에 그래서 후치면 암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유용하게 써먹을 수도 있지만 나쁜 마음을 먹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손바닥과 손등이 있듯이 천사와 악마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항상 존재해요. 여기서 우리는 치료를 배웠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나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도 쓰일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면을 배울 적에 반드시 3가지 약속을 받아요. 옳은 것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약속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약속을 받아야 아무리 돈을 낸다 하더라도 치료를 계속해서 최면을 가르쳐 주지 그 약속을 안 하면 사인을 안 하면 저는 그 사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해서 좋은 곳에 쓰세요. 그리고 약속을 받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가서 나쁜 쪽에 쓰는 건 어쩔 수 없죠.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은 양심에 맡기는 거고. 그래서 최면에서 신속하게 깨어나기 직전에 신속하게 해야 돼요. 신속하게 하기 때문에 나는 의도적으로 했지만 그 사람 몰라. 무슨 소리를 내가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 놓고는 그 다음부터는 내 말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죽어서 나하고 만나지 않기까지 계속됩니다. 내가 그것도 실험을 했어요. 어떤 분하고 최면 연습을 많이 했는데 한 5년이 지났어요. 여기서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 앞에 앉았어요. 나는 여기 서 있고
시범으로 즉시 최면에 들어가는 것을 시범을 보여야 되겠는데 쉽지 않잖아요. 즉시 왜 초면인 사람은 안 되니까. 그러나 여기 강의실에 앉은 사람은 즉시 최면 속으로 선생님이 들어가게 한다고 했는데 저 사람은 하는지 안 하는지 볼 거 아닙니까? 내가 해야 그 사람이 믿죠. 학생들이 믿죠. 그래서 여기 앉았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갑습니다. 사적으로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그동안 편하셨죠? 눈을 딱 쳐다보니까 나하고 눈이 마주치더라고요. 딥소리. 그러니까 그대로 처음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가르칠 때는 그 시범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속하게 하는 것. 각성 기술은 깨어나는 건 뭐 쉽죠. 오름차로 한다고 그랬어요. 5을 센다, 3을 센다. 시간이 없으면 셋 세도 돼요. 제가 하나에서 5을 셀 것입니다. 5을 세면 선생님은 눈이 떠지고 최면에서 깨어납니다. 하나, 상쾌하고 아주 건강합니다. 둘, 기분이 좋습니다. 셋, 유쾌합니다. 넷, 5.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방법도 쉽죠? 어려운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안 하면 안 깨어납니다. 숫자를 오름차로 해야 하는데 5, 셋, 넷, 둘, 하나 그러면 안 깨어납니다. 그대로 있어요. 내림차순으로 세면은 최면이 깊어지고 오름차순으로 세면 최면이 깨어납니다. 아주 간단한데 이거 안 하면 깊어지지도 않고 깨어나지도 않습니다.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단 몇 마디가. 그러면서 끝에 그만해야 돼요. 5, 선생님 깨어났었습니다. 정상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선생님은 정상이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꼭 해줘야 돼요. 멍멍하기도 못하는 기분이. 예, 정상이 됐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자, 기저귀도 켜보세요. 그리고 말도 시켜봐. 기분 좋으셨죠? 이렇게. 기분 좋았습니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대화도 좀 한 뒤에 그 다음에 다음 일을 진행하고 돌려보내든지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느낌이 좋고 기분이 상쾌하다. 아주 건강하다. 나는 깨어난 후 머리가 맑아지고 두통이 사라졌다.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이 잘 된다. 공부한 내용이 잘 되어서 기억이 잘 된다. 이런 거 등등 간단히. 자, 이것은 옛날에 마틴 샤코트라고 하는 여기 최면사 이분이 이제 학생들 이렇게 시범 보이는 겁니다. 나도 이렇게 시범 보일 수 있어요. 뒤로 넘어지게. 뒤로 넘어지게 하면 뒤에서 누가 잡아줘야 돼요. 저렇게. 이와 비슷한 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직설적으로 얘기할까요? 교회에서 저기 어디 산속에 3일씩 훈련 가거나 하면 꼭 이런 저녁에 낮이 아니고 밤쯤에 꼭 9시나 이때쯤 꼭 이런 걸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와서 기도한다고 쭉 서 있는데 쭉 서 있게 하고 그 사람 앞에마다 가면서 기도를 해요.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면 그냥 뒤로 꼭 넘어가. 그게 돼 있어요. 근데 반드시 서 있게 하는 이유도 있어요. 반드시 서 있으면 이게 중심이 서 있으면서 눈을 뜨면 괜찮은데 서 있으면서 눈을 감으면 중심 잡기가 힘들어집니다. 몸이 흔들흔들해. 저절로 넘어가려고 하는 상태가 돼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뒤로 넘어간다고 하면 그냥 저절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건 아주 쉬운 최면을 배우면서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기술입니다. 뒤로 넘어간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게 뭐 있습니까? 그게 큰 기술도 아니고. 그러나 여기에서는 최면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이고, 종교적으로나 어디에서는 그렇게 하면 또 다른 현상 이런 걸 이용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꼭 교회뿐 아니라 절에서도 그렇고 종교기관 또는
정치가들도 이걸 이용을 많이 합니다. 정치가들, 변호사 이런 사람들 남하고 이게 상대해서 다른 사람을 이게 한 그 사람들은 이제 선생님들도 이걸 배우고요. 어쨌든 자 최면의 역사는 먼저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로 넘어와서 최면을 빠르게 시킬 수 있냐? 이제까지 네가 한 30분 내지 40분 기르면은 뭐 1시간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즉시 깊은 최면을 유도하는 기술 이게 중요해요. 이제 그걸 배웠으면 빨리 해야지. 어떤 사람 붙잡고 그냥 계속 1시간 이렇게만 있을 수 없죠. 물론 치료한 사람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내가 가르쳐 드렸습니다만은 자 여기 이제 요 무대춤 쇼처럼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미국서도 한때는 이거 많이 했고 한국서도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하면 놓고 야! 하면 저렇게 다 쓰러지게 응? 실제로. 그래서 이게 최면이 꼭 이런 걸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진짜는 병을 치료하는 기술입니다. 병을 치료하는 기술. 그걸로 써야 됩니다. 자,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아무리 말로 얘기하고 내가 실제로 이렇게 했지만 정말로 실제로 그렇게 되느냐 하는 방법이 있느냐 그건 여러분이 안 봤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자기 최면 6단계를 이용한 최면 기법, 최면 시키는 걸 실제적으로 있는 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니다. 아주 편한 자세한 시간입니다. 자, 깊은 심호흡을 3번 하시기 바랍니다. 깊은 심호흡 하시면서 숨을 들이마실 때는 이익을 주는 모든 평화와 안정, 에너지를 들이마신다고 생각하시고 내뱉으실 때는 여러분 모아있는 모든 문제점과 스트레스들, 신경들을 전부 몸 밖으로 내뱉는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3번의 심호흡을 아주 깊이 하십시오. 항상 여러분들 활용되는 초능력 장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2개의 커버가 빡겨 있을 텐데 하나는 바로 바로 잡으시고 하나는 여기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잡히는 빡겨서 내려서 엄청나게 많은 수의 덩어리들을 부어놓습니다. 순식간에 엄청나게 많은 수의 덩어리들이 바로 쪽 밖에서 가득 채웠습니다. 너무나 자,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르칠 적에 학생을 상대로 한 것이고요. 실제로 치료를 하면서 이렇게 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태아때로 퇴행할 적에 아주 어린 나이로 갈 수도 있지만 태아 때까지 전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레이스 리라고 해서 이분이 그 퇴행한 분이 있는데 이분 것을 한번 보시죠. 실제로 한 것입니다. 아니네. 프로그램이 안 되면 컴프레이라고 하나? 됐습니다. 가슴이 아프고 한숨만 많이 나고 그리고 이제 일어나면 전에도 내가 얘기했는데 벌써도 나오고 죽고 싶은 사람 머리도 아프고 근데 그런 건 뭐 아파서 뭐 움직이지 못하게 되진 않아요. 그냥 즐겁게 생활하니까 그냥 귀찮아요. 귀찮고 한의사들 것도 아버지가 한의사였습니다. 다른 아버지 생각만 나요. 상태가 좀 나쁜데 그래도 해보세요. 아빠한테 빨리 가고 죽는다기보다는 갈 곳이 있는데 왜 자꾸 여기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지. 교육 아니지? 아, 그러니까 모든 신은 다르다. 내가 아니다. 뭐 불교도 있고 그런 다르고. 지금 이미 잠깐 하셨고 이런 정신이 약주고 자살 전 지구분이라고 해요. 그 순간 자기 모르게 뛰어내리다든지 운전하다가 갑자기 악셀까지 봤는데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요. 정지식을 기포하고 되기 때문에 정지식을 리포팅해서 재구성해서 특별한 감정 없이 되는 게 정지식입니다. 실내는 지금 배우시면서 뭘 느끼세요? 최면이 약하면 쓰러지고 약하면 엎어지고 기절하고 그런 거 같습니다. 최면 치료사가 최면 간다고 해도 기절하거나 혼절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최면 기분에서 누구에게 도사입니까? 최면 치료사에게 도사입니까? 그냥 최면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우리 그리스도의 그 잠재의식을 컨택 시작한다. 그거 아시죠? 치료를 위해서. 눈을 나오시고 깊이 심으시고 심는 눈을 보셔보세요. 질문을 보시겠어요? 질문을 보시는데 풀으시기 바라보셔야 돼요. 생각이 헷갈린다고 이것저것 알아보지 마시고 지금 풀어지기 바라보세요. 지금에서 방치가 나오면서 눈이 금방 피어지게 됩니다. 눈이 아주 아주 피어가요. 순간 눈이 피어가면 그때의 정전은 눈을 보시고 보시면서 눈이 감기고 감기면서 피가 들어옵니다. 자, 지금 똑바로 보세요. 지금 눈이 풀리고 있습니다. 제가 똑바로 보세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눈동자가 풀리고 있습니다. 눈동자가 아주 빠르게 풀리고 있습니다. 눈꺼풀이 모으시고 있습니다. 눈꺼풀이 모으시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릴렉스 하시고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눈이 아주 편합니다. 눈이 너무나 편합니다. 눈꺼풀이 모으시고 있습니다. 눈꺼풀이 점점 푸시 습수만큼 모으시고 있습니다. 눈꺼풀이 점점 모으시면서 눈이 감깁니다. 쉬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눈동자를 잘 보시려고 생각하고 눈동자를 별로 보이지 마세요. 좋습니다. 지금 빠르게 추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눈이 아주 풀리고 있습니다. 눈꺼풀이 모으시면서 곧 깊은 추에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눈이 점점 감기고 있습니다. 눈이 점점 감기고 있습니다. 눈을 잡고 뜰 수가 없습니다. 눈을 보고 있습니다. 눈이 감깁니다. 눈이 감깁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여기 완전히 잠겼고 그걸 깊이 치는 거랍니다. 자, 이제 순간 깊이 치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배울 텐데 이렇게 하면 한 3분 이내에 금방 들어가죠. 최면 6단계를 하면 6단계를 다 외워야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6단계 30분 읽었는데 또 그걸 보여드릴 수 없어서 아까 앞부분만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걸 이렇게 즉시 들어가게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어떤 방송사 아나운서를 하던 분입니다. 40대 미국에 아버지가 와서 살고 계셨는데 한의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와서 이분도 이제 한의사를 하는데 아버지가 그때 돌아가셨습니다. 같이 살다가 뭐 가정 내용은 잘 모르겠고 그런데 이제 혼자 살고 있는데 왠지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이유 없이. 그런 경우에 치료받지 않고 있으면 운전하다가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져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이걸 자살전 증후군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자살이 꼭 이유만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업에 실패해서 자살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처럼 어떤 옛날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여기 이제 이걸 돌리려면 1시간 정도 30분 이상 또 돌아가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는데 이분은 이렇게 해서 이제 물어봤어요. 최면 속에서 원인이 됐던 대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5살 때도 아니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내가 그렇대. 그래서 지금 현재 엄마 뱃속에 있나니까 그렇대. 옛날에는요, 지금은 이제 의료가 발달해서 그렇지만 우리 때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옛날에는 한 7, 80년 전만 해도 아들, 딸 많이 낳는 것이 참 괴로웠습니다. 먹이 살릴 수가 없으니까. 근데 대개 그냥 뭐 안 낳을 수도 없고 보통 형제들 7, 많은 사람은 11까지 있는 집안이 많았어요. 그래서 초기에 박정희 대통령 그 1960년, 70년대 초에는 산하 제한이라는 슬로건이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낳기를 자꾸 권장하잖아요. 옛날에는 산하 제한, 조금 낳아. 3명만 낳아. 3명도 많다. 둘만 낳아. 나중엔 둘도 많다. 이런 슬로건 자꾸 먹을 것은 없고 사람은 늘어나니까. 근데 지금은 먹을 것은 풍족한데 이제 안 날라고 보니까 자꾸 나라고 하고 애기 낳으면 돈도 주고 휴가도 주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도 안 나. 이게 문제가 지금 인구가 감소하니까 문제인데 어쨌든 이분은 임신을 했는데 그때 딸인지 아들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오빠랑 있었던 모양이죠. 근데 이걸 떼려고 그때는 병원도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간호원 비슷한 사람이 아기를 떼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긁어낸다고 해요. 어떻게 긁어내냐? 실제로 작은 속에다가 숟가락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해서 뭐가 걸리면 태아가 걸리면 긁어내버립니다. 떼내버리는 거야. 그래서 긁어낸다고 했어요. 지금 내가 그런 말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긁어내달라고 해서 이제 부탁을 해서 했는데 이 사람은 긁어내지 못하고 살아나서 태어난 거예요. 그때 수저가 들어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긁어내려고 하던 그 기억이 평소에는 없죠. 그러나 죽이려고 하는 그 기억, 그것 때문에 지금 죽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교정해 주는 겁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잘못했으니까 엄마를 용서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치료하는, 그것은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말로 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최면밖에는 치료가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 사람 말고 이분 그레슬리 말고
그 전생투행한 분도 있고 뭐 이영주 원장 전생투행한 분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볼까요? 태아 말고 전생에까지 우리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5살, 1살 때가 아니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까지 돌아갈 수 있고 뱃속 이전의 생에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생투행이라고 하는데 그 전생투행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딥스피까지 그 기술 그걸 어떻게 하는지 이분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곰프레이로 해야 여기에 나오죠. 빨리 안 됩니다. 이 앞부분이 좀 옛날에 이게요. 테이프로 녹화한 것을 다시 컴퓨터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소리도 나쁘고 이 앞부분이 좀 길어요. 이게 브레이크된 것이 조금 있으면 이제 나오는데 쉽지 않더라고. 빨리 그게 안 되네. 프로그램을 닫아버리고 다른 것을 열겠습니다. 이분 것을 열어볼까요? 이기문 박사 거. 너무 빨리. 의 사고로 고질적인 질병을 왔다 하더라도 그거를 무한연관시켜서 치료하면 될 것이다. 전생으로 유도해가지고 전생 유도해가지고 전생탱에서 그때의 질병을 얻은 걸 해가지고 해도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저도 전번에 그 누가 보셨나 그 미래로 퇴임 우리 교육의 선생님이 저도 사실 제가 맨 처음에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그것도 꼭 안 되는 것만 아니다. 왜? 그걸 무슨 의미로 치료하는 의미로 라고 전번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가능하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렇지만 에드가 페이시라는 그런 거는 자기 체면에 대해서 깊은 전쟁식 세계에서 자기 미래를 이끌어내서 그렇게 썼고. 네, 그렇죠. 에듀케이션이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책 많이 읽어보셨죠? 네. 근데 이제 그 옛날에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요새 보니까 다 맞았다. 그래서 무슨 굉장히 신기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정시로 최면의학 박사 과정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럴 땐 그렇다고 할지라도 과학적으로 인증되지 않거나 입증되지 않은 건 일단 얘기하지 말자. 조심해야 하죠. 네, 그렇게 하고 그렇지만 이제 다 아시죠? 이해하시죠? 자, 누가 오시겠습니까? 질문 다 보세요. 아주 천천히 깊은 들어가기로 하고 연료투행, 전생투행도 우리가 지금까지 쓰던 방법이 아니라 현세에서 전생으로 넘어가는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깊은 심호흡을 3번 하시고요. 아주 깊게, 아주 깊게, 아주 깊게 3번 심호흡을 하시면서 오늘 이곳에 오시기 전에 가지고 있던 답답한 마음들, 골치 아픈 생각들을 전부 마음속에서 지워버린다라고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아주 깊게, 아주 깊게. 3번 심호흡을 하십시오. 자, 제가 이제 계속 질문을 할 텐데, 우선 우리 학생들이 직접 들을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할 테니까 대답을 큰 소리로 하십시오. 이해하십니까? 네. 세번 심호흡을 하십니까? 네, 끝났습니다. 대답 나와서 들어주겠습니다. 자, 보셨죠? 1초만 해도 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배울 때는 30분, 1시간 걸리는 게 아닙니다. 이분은 그동안에 최면을 많이 해본 이게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갑자기 1초 만에 시킬 수도 있어요. 내눈 보세요. 그럼 1초. 그러니까 이걸 깊이 배우면 꼭 30분, 1시간 안 걸려도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한 번은 최면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처음 만난 사람을 1초 만에 시킬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은. 근데 이제 이게 서로 최면을 많이 해보고 또 치료를 받아보는 사람은 그 다음에는 만났을 때 얘기하다가 그냥 깊은 최면에 들어가잖아요. 팍 쓰러질 정도로. 잡아야 할 정도로 깊이 들어갑니다. 아주 신기하죠? 요 뒤에 치료하는 것은 이분이 이제 전생으로 가는 것인데, 전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 생 이전에 또 살았던 생이 있잖아요. 그때로 가는 겁니다. 아주 신기하죠? 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미래로 갈 수 있느냐? 그래서 미래로 갈 수 있다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는 미래로 가본 일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가봤다 온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로 가는 것은 우리가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직 해보고 싶어요. 나도 미래로 가고 싶은 사람이 아직 없어서, 있으면은 내가 한번 해볼 텐데 아직 없어서, 일단 과거 병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생투행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던 지금 생이 아니고 전생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신기하죠? 어떤 사람은 장군이었던 사람도 있었고, 내가 해본 결과 아주 재미있는 현상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동물이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눈을 막 쳐다보고 있는데 보니까 양인가 뭔가 말은 안 해, 본인이. 전생에 동물이었으니까 말을 못하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사람은 전생에 실제로 맞냐 안 맞냐 그렇게 따지고 들면 할 말이 없죠. 그러나 일단 깊은 최면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반응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왜 반응하겠어요? 자기 경험을 반응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기억 속에는요, 지금 우리가 이 지구상에 와서 생활할 때의 기억만 있는 게 아니고 전생의 기억도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누군가 만났을 때 초면인데, 정말로 초면인데 어디서 본 것 같고 뭔가 그 관계가 좀 있는 것 같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건 우리는 전생의 어떤 인연이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들 그래요. 그 사람들도 우리가 처음 만났지만 이 전생의 인연인지 처음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들을 하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 실제로 그럴지도 몰라요. 그건 해보면 알겠죠. 네. 근데 전생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전생이 있어요. 수없이 많은 전생. 살고 또 왔다가 또 가. 그러니까 이 생을 우리가 한 번만 산 게 아니고 수십 번, 수백 번을 살았으니까 한 번 산 사람도 있지만, 이제 그래서 어느 지점의 전생인지 그것도 이제 알아봐야 돼요. 내가 한 경험으로는 어떤 분이 아파서 전생 투영을 했는데, 아마 신라 시대 같기도 한데, 누구냐고 하니까 자기가 여자인데 어디 뭐 어느 시대인지도 몰라. 그 당시에는 무식하니까.
배운 사람 같으면 얘기할 텐데, 그래서 시장에 나가봐라. 네, 거기에 가게 글도 써 있을 텐데 무슨 글이 써 있냐니까 한문으로 써 있대. 한글 때가 아니야 그때는. 그러고 보니까 아마 신라나 백제 시대였던가 한문으로 써 있대요. 읽어보라니까 못 읽어. 안 배워서. 지금은 읽을 수 있지만 그 당시 안 배워서 못 읽어. 그 무식하니까 또 이걸 밝힐 수 없는데 유식한 사람은 다 있거든요. 그러면 당신이 지금 어느 임금, 어느 시대냐? 그때 임금이 누구냐?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물어가면 그때 시대도 알 수 있어요. 한 번은 내가 시대를 알아내는 경우가 있는데 한의사였어요. 한 10년 전에 자기 전생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전생을 들어가니까 그리스 어떤 시대인 것 같대. 서양 사람이야. 근데 어떤 시대인지 잘 몰라. 철학자래. 그래서 이제 형이 누구냐? 형이 있고 뭐 자기도 있고 동생도 있고 형 이름을 얘기해 보라니까 형 이름을 얘기하더라고요. 누구냐니까 장군이래. 나도 몰랐어요. 그 이름을 적어놓고 진짜로 컴퓨터 들어가서 그 시대 그 사람을 치니까 그 장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장군이 그 장군은 동생이었던 것이 실제 맞은 것 같습니다. 자기도 그게 형이었던 게 맞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줬는데 실제로 이누님을 이 사람이 뭐 외운 것도 아니고 그 이름을 얘기했어요. 여기에 적어놓고 그 다음 끝나고 나서 컴퓨터로 검색을 해보니까 그리시대 그 장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생투영이라는 건 실제 승리로만 하는 건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이런 치료도 오고 이게 치료인데 치료할 때 전생의 일 때문에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상황을 고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생투영도 오고 뭐 태아투영도 하는 이유가 원은 이제 어떤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마음병.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앓는 병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100사람이 있다면 진짜 몸이 아프고 암이 생기고 뭐 다치고 그래서 아픈 사람은 10명밖에 안 됩니다. 많으면 20명. 20%도 못 돼요. 이 사람은 진짜로 아픈 사람이고 몸이. 나머지 80%는 마음이 아픈 사람이에요. 마음은 병이요. 우울증이라고 하면 의사가 치료합니까? 못 하죠. 치료한다고 얘기는 해. 가면 무슨 약 주냐? 항우울제를 줘요. 우울증은. 항우울제는 6시간 동안 우울한 그 마음이 없어져. 실제는 우울한데 그걸 없애주는 약이죠. 근데 6시간만 작용해요. 6시간 끝나면 또 먹어야 돼.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6시간이지만 약의 효과가 점점 이제 감소해가지고 3시간.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를 먹다가 한 1년 지나면 2알 먹어야 되고 나중에 5알 한 주먹 먹어도 안 들어. 그 다음에 뭐 정신병자들, 정신적인 문제. 그럼 정신적 약품이 있어요. 그것도 주고. 마찬가지.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줘도 결국은 낫지 않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마음은 병이기 때문에. 마음은 마음을 고쳐야지 몸처럼 뭐 약 먹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약이라는 건 몸을 고치는 것입니다. 몸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킬 수는 있지만 고칠 수 없어요. 마음을 고치려면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마음속으로. 내 마음. 마음이라는 것은 나야 나. 그 사람이 진심이 마음입니다.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기술이 최면이고 최면 속에 들어가서 물어보면 그 원인을 알 수 있고 원인을 치료하면
병도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은 것이 의심증. 약한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의처증, 의부증 이런 것은요 깊은 사람, 깊이 의심, 남편을 의심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와이프 의심하기도 하고 괜히 밖에 왔다 갔다 오면 어떤 남자 만나고 다니나 하고 의심하고 의심증은 다 있어요. 있는데 얼마나 심하냐가 문제입니다. 심하면 이 깊은 병이 되고 그 병은 고칠 수가 없어요. 이거 아니면 이 병은 약 먹어서는 안 되고 보통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상대편이 죽어야 끝나는 병이 의처증, 의부증입니다. 무서운 병입니다 이게. 근데 약이 없으니까 못 고치는 거야. 최면을 고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것이고요. 이김은 박사라고 이분은 지금 최면 당하는 이분은 한국에서 왔어요. 이걸 배우러. 아까 이영주 원장은 그레이스리는 한의학 한수이고 이영주 원장 이분께 안 나왔는데 앞에 브레이크가 좀 있더라고요. 이분도 지금 현재 지금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나이가 70이 넘었을 테니까 아마 은퇴했을까? 이분도 이제 한의사였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깊은 최면을 유도하는 그 기술이 있어요.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빠른 속도로 얘기하겠습니다. 깊은 최면의 유도 원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완법과 응시법. 아까 6단계법은 막 한 30분, 40분 걸린다고 그랬어요. 말하려니까. 이완법, 응시법. 응시법은 어떤 한 장소나 물체를 집중해서 쳐다보게 하고 당신이 그렇게 하면 눈이 아까 나왔죠? 눈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게 눈이 매우 필요합니다. 눈이 필요해지면 눈꺼풀이 무거워지게 되고 그래서 눈이 감기게 됩니다. 눈이 감깁니다. 눈꺼풀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눈을 뜰 수 없습니다. 눈이 감깁니다. 깊은 최면, 딥슬 해버리면 깊은睡眠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암시하는 거예요. 암시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고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끝에 눈이 감깁니다. 눈이 감기는 꼭 맨 끝에 딥슬립. 여기서는 슬립 나우 딥슬립. 우리는 보통 딥슬립 깊이 들어가라. 깊은 최면 속으로 그러죠. 우리 한국말로 하면 깊은 최면 속으로 그렇게 하면 되죠. 점점 더 깊이, 더욱 깊이, 아래로 이런 소리를 하면 좀 더 깊어지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깊은 최면을 유도하는 건 숫자를 세면 돼요. 거꾸로. 지금부터 숫자를 10부터 0까지 거꾸로 셀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더욱 깊은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10, 깊은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갑니다. 9, 더욱 깊은 8, 깊은 잠재의식 속으로 7 들어가고 있습니다. 6, 아주 깊습니다. 5, 아주 깊습니다. 4, 깊은 잠재의식 속으로 3 들어가고 있습니다. 2, 아주 깊어집니다. 1, 아주 깊은 최면 속으로 0 들어왔습니다. 딥슬립. 아까 순간적으로 하는 건 또 뒤에서 나옵니다. 요것은 이미 최면 암시를 했는데 더 깊은 최면 속으로 유도하는 기술이야. 그러니까 6단계를 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아직 안 들어갔으면 요거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30분 아니라 어떤 사람에 따라서 1시간이 넘어 걸릴 수도 있어요. 잘 들어갈 때까지, 깊이 들어갈 때까지 해야 돼요. 처음에는. 그래서 깊이 한번 들어가만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후치면 암시 걸어놓으면 돼요. 후치면 암시 안 걸어놓으면 또 그 시간이 또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에스컬레이터를 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어떤 사람은 엘리베이터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에스컬레이터를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저 백화점이나 저 마켓 가면 에스컬레이터 있죠? 에스컬레이터 맨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계단 내려가죠? 한층 한층 내려갑니다. 계단이 하나씩 하나씩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난간도 그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간도 같이 내려가죠? 자, 선생님은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갑니다. 최면은 상상입니다. 그저 그렇게 상상하면 됩니다. 한 손으로는 난간을 잡았고 에스컬레이터는 선생님을 태우고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에 따라 선생님도 점점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20에서 0까지 세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맨 아래까지 내려와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리게 됩니다. 20, 19, 점점 아래로 내려갑니다. 18, 점점 더 깊은 최면 속으로 17 들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저다가 둘, 아주 깊습니다. 하나, 깊은 최면 속으로 0 들어왔습니다. 딥슬. 끝에가 딥슬. 그러면 이제 좀 더 깊어졌어. 그러고도 또 안 깊어진 사람은 또 한 번 내려갈 수 있어요. 3번까지 내려가. 4번, 5번도 내려가요. 깊어질 때까지. 이 사람이 깊이 들어갔구나. 막 몸이 쓰러질 정도까지 만들어야 돼요. 처음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여기죠. 처음에는 최면에 익숙하지 않으므로 최면에 유도가 쉽지 않습니다. 이때는 여러 층으로 된 건물에서 여러 번 에스컬레이터를 갈아탄다고 암시하고 암시문을 2-3번씩 반복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러나 익숙해지면 두 번 왔을 때, 3번 왔을 때는 이제 한 번만 해도 돼요. 최면이라는 건 여러 번 또 내가 할수록 나도 최면 속에 잘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번 하면. 또 그 사람을 여러 번 하면 그 사람이 처음에는 2시간 걸렸어. 다음에도 2시간 걸리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하면 뭐 1시간 반. 이렇게 조금 걸립니다. 이게 익숙해질수록.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 상상을 시켜요. 유쾌했던 일을 머리에 떠올려보라. 또는 아주 추운 남극에 있었던 때를 상상해보라. 이렇게. 낚시를 갔었다든지 바닷가 머리맡에 뭐 있었다든지 숲속을 거니고 있었다든지 실제로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남극에 있다고 상상하세요. 상상하는 것보다 옛날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낚시를 갔었다든지 바닷가에 앉아 있었다든지 숲속을 거닐었다든지 자, 떠올려 보세요. 생각납니까? 자, 지금 선생님 어디 계시죠? 바닷가에 앉아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산타모니카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아, 그렇군요. 앞에 바다가 보이죠? 파란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하늘도 파랗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보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움직여. 전에 즐거웠던 일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옛날의 그 어떤 추억이나 그 옛날 일을 상상해서 그걸로부터 깊은 최면에 들어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깊은 최면에 들어갔어. 근데 놔두면 저절로 깨어나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덜 깨어날 수 있어요. 내가 깨어나라고 할 때까지 깊은 최면 상태에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대로 돼요. 말대로 되는 겁니다. 그 말을 안 하면 점점 치료하다 보면 이 사람 깨어나요. 깨어나면 뭐 눈 바로 뜨고 또 똑똑 있으니까 쉽지 않죠. 근데 중간중간에 또 최면을 깊이해서 깊은 최면을 유도해야 돼요. 얘기하다 보면 깨어나요. 그러면 다시 내 눈을 보세요. 자, 10에서 0까지 다시 거꾸로 세겠습니다. 9, 8, 7, 6 딥슬 하고 또 치료하는 말을 계속하고 중간중간에 최면은 자동적으로 깨어나니까 이 정도 깨어나면 딥슬을 해.
그래서 얘기하다가 치료하다가 또 깨어나면 딥슬립. 이런 요령을 해야 돼요. 한 번 딥슬립 했다고 계속 끝까지 가면 처음에 깨어나 버리니까 치료가 잘 안 되죠. 이제 요령적으로 그 최면 치료하는 사람은 그런 요령입니다. 그것이 싫으면 자 깨어나라고 할 때까지 깊은 최면 상태 있습니다 라고 해도 깨어나요. 예. 그러나 상당히 깊은 상태에 있죠. 다른 얘기는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진짜 깊은 최면을 유도하는 기술입니다. 자, 어느 정도 깊은지 알고 싶잖아요. 상대편도 어느 정도 최면이 아주 깊이 들어갔는지, 중간 정도인지, 낮은 정도인지 몰라. 그럴 때는 아는 방법이 있어요. 자, 선생님, 지금 선생님 앞에 내가 잣대가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그것은 선생님 최면 수준을 재는 상상의 잣대입니다. 자, 12인치까지 잣대입니다. 중간 수준, 그러니까 1인치에서 12인치까지가 낮은 수준, 12에서 24인치가 중간, 22에서 36인치가 이제 깊은 최면, 36인치 그 잣대가 있다고 상상하는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 앞에 있는 선생님 현재의 최면 수준을 알 수 있는 상상의 잣대를 보세요. 지금 현재 선생님 최면 수준이 어디 있습니까? 숫자를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 숫자를 얘기해요. 20입니다. 그러면 중간 최면에 있구나. 30입니다. 그러면 깊은 최면에 있구나. 10입니다. 그러면 최면이 상당히 낮구나.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르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이 깊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최면이 낮으면 다시 깊게 들어가게 해서 해야 되고, 깊은 최면이면 치료하면 되겠다 해서 치료하면 되고, 깊은 최면 유도 요령, 상담은 생략합니다. 최면 유도 다음과 같이 합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눈을 감고 심호흡을 3번 하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우주 모든 행복과 즐거움들이 내 몸 안에 들어오고, 숨을 내쉴 때는 나의 모든 스트레스와 근심, 걱정들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합니다. 3번 쉬라고 했으니까 잠시 있어야죠. 자, 그 다음에 심호흡한 뒤에 이제 몸과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과 긴장을 없애고 마음을 편안히 하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선생님 잠재의식에 맡기세요. 마음을 편안히 하세요. 이런 아까 뭐 8다리 6단계 할 때는 이런 것이 없지만 약간 이런 얘기를 자꾸 포함해야 됩니다. 자, 아까는 6단계 하는 거고, 또 최면 유도자의 눈을 쳐다보는 암시가 있습니다. 자, 내 눈을 보세요. 그렇게. 그러면 눈하고 딱 마주치죠? 딱 마주치면, 자, 내 눈을 똑바로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선생님 눈을 매우 필요하게 합니다. 눈이 필요하면 과학적으로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그래서 눈이 감기게 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좋습니다. 잘하십니다. 저는 눈이 필요합니다. 눈이 필요하죠? 눈이 아주 필요해서 눈꺼풀이 무겁습니다. 그러면 그때 상대편 눈이 깜빡깜빡해요. 자꾸 감으려고 그래. 그럼 거기다 대고 눈꺼풀이 무겁습니다. 눈이 감기려고 합니다. 눈이 감기죠? 눈꺼풀이 아주 무겁습니다. 그래서 눈이 감깁니다. 눈이 감기면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갑니다.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눈이 감깁니다. 그런 순간 눈이 감겨요. 어떤 때 보면 눈을 감기고 못 떠. 그때 딥슬립 하는 거 아까 보셨죠? 내 눈 보세요. 내 눈 보세요. 그러다가 그 방법이 이 방법이야. 그 방법은 한 30초, 3분 이내에 할 수가 있습니다. 빠르면 30초, 길면 3분, 3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눈이 감기는 순간 딥슬립은 확 쓰러지는 거예요. 사람을 잡아야 돼요. 딥슬립으로
눌기만 하면 확 쓰러집니다. 근데 딱 잡아줘야 돼요. 눈이 감기면 머리를 두 손으로 잡고 약간 아래쪽으로 숙여지도록 하면서 딥슬립. 이게 잡고 딥슬립. 왜 그러냐면 이게 잡아주는 건 고개 떨어지니까 잡는 의미도 있고 딥슬립을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깊어지게 하는 건 또 있습니다. 방법이. 딥슬립은 이렇게 됐어요. 됐는데 더 깊어지게 하려면 그 사람 손을 잡고 흔들어요. 흔들면서 자, 내가 선생님 손을 붙잡고 흔들고 있습니다. 흔들다가 놓는 순간 선생님의 팔이 허벅지에 닿게 됩니다. 허벅지에 닿게 되는 순간 최면은 더욱 깊어집니다. 이렇게 아주 깊어졌습니다. 이쪽도 흔들다가 그걸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아까 같이 그 촬영으로 보여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저걸 유사한 어떤 환자가 오면 저를 빠르게 돌려서 봅니다. 그걸 어떻게 했는지. 왜 그러냐면 오래되면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한번 보고 실제로 해야 되니까 전생태형으로 왔다 그러면 내가 한번 이것도 과거 이것도 한번 돌려보고 그래야지 그냥 아무나 와서 아무렇게나 오고 그 사람이 돈 내고 가는 돈 내고 가겠죠. 그러나 잘하는 건 불평도 할 수 있잖아요. 신기하게 잘 되면 그냥 돈을 내고도 기분 좋게 가는 거고 나도 기분 좋고 퇴행이 잘 되면 안 되면 뭔가 찜찜하죠. 돈을 받긴 받지만 다음에 또 해야 되고 자 이렇게 흔들다가 놓으면 손이 허벅지에 닿는 순간 최면 더욱 깊어집니다. 상대편 손을 들어도 이게 처음에는 뻣뻣할 수가 있어요. 힘 빼라고 그러고 흔들흔들 하다가 놓는 거예요. 딱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하다가 손을 그냥 이렇게 해서 닿게 할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닿는 순간 최면이 깊어진다고 했으니까 떨어뜨리든 내가 손을 갖다가 대든 닿는 순간이니까 말대로 되는 거예요. 깊은 최면이 들어갑니다. 이제 선생님이 가장 건강하고 행복했던 그러니까 항상 최면은 그 과거는 행복한 과거가 있었고 아주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과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과거 투영을 할 때는 건강하고 행복했던 때라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 편하지. 무조건 과거로 돌아가게 하면 뭐 전쟁 시절이나 싸움할 때나 이때로 돌아가 버리면 상황이 통제하기 어렵게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놓고 이제 할 때도 있어요.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그러나 마음을 안정시키는 최면을 깊게 하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행복할 때 가보았던 가장 아름다운 장소.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장소 갔는데 어떤 사람은 이혼을 생각하고 갔을 때도 있고 남편하고 싸우고 갔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때 기억을 하면 아주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가장 건강하고 행복했을 때 가보았던 가장 아름다운 장소라는 말을 해야 돼요. 그래 기분이 좋아. 행복하고 건강했을 때 가봤던 거니까. 그러면 떠올라요.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가장 건강하고 행복할 때 가봤던 그 경치. 거기에 와 있습니다. 선생님 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어딥니까? 물어보면 그때 얘기해요. 뭐 산타모니카 해변이라든지 뭐 강릉 경포대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러시군요. 지금 산타모니카 해변에 있습니까? 저도 피어 가봤는데 아주 바다가 넓고 아름답죠. 저 건너 넘어가 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던 산타모니카 그 동쪽 끝이 그 넘어가 한국이거든요. 저도 처음에 30년 전에 왔을 적에 산타모니카 상당히 일주일에 몇 번씩 갔습니다. 가서 거기 쳐다보고 지금은 뭐 그러지 않지만 저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이민을 참 어쩔 수 없이 온 사람도 있어요. 그때는 얘기 들으니까 거기 가서
저쪽 바다 끝이 넘어가 한국이니까 어머니 그러고 부르고 그랬다는 소리를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쪽 끝이 한국입니다. 동쪽 돌아간 반대쪽이. 어쨌든 아름다운 장소가 있습니다. 자, 그 장소가 저 아래 20계단 아래에 있습니다. 자, 그 아름다운 장소를 가기 위해서 20계단을 내려가겠습니다. 점점 깊어진, 무조건 내가 20을 세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20 계단을 내려갑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20에서 0까지 수를 거꾸로 셀 텐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오른손으로 계단을 난간을 꼭 잡고 이 말을 꼭 해야 돼요. 안 잡을 수도 있어. 그러면 넘어질 수도 있어요. 상상 속에서. 그러니까 계단을 꼭 잡고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자, 20, 19, 18 아주 깊은 곳으로 17 내려가고 있습니다. 16, 15 아주 깊은 곳입니다. 14, 13, 12, 11 아주 깊은 최면 속으로 10 들어가고 있습니다. 9, 8, 7 선생님은 점점 깊은 잠재의식으로 6 들어가고 있습니다. 5, 4, 셋 아주 깊습니다. 2, 1, 아주 깊은 최면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 상태를 바라보는 거야. 그래도 좀 깊지 않은 것 같아. 그럼 다시 자,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이 뭉게뭉게 떠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보여. 아주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이 뭉게뭉게 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선생님 마음은 아주 가볍고 모든 근심과 걱정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 마음이 아주 편안합니다. 선생님은 아주 편안한 최면 상태에 들어오셨고 깨어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치료 최면은 힐링 마인드 컨트롤 들어가요. 어떻게 하냐? 자, 이제 힐링 마인드 컨트롤은 자, 이제 선생님이 지금 무슨 일 때문에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우울증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우울증이 언제 그 우울증 원인이 있었는지 원인이 있던 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지금 40살이라면 자, 하늘로 셋을 하면 30살대로 돌아갑니다. 하나, 둘, 셋. 선생님은 30살입니다. 지금 30살입니다. 자, 지금 그때 원인이 이때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원인이 됐던 대로 돌아가세요? 하나, 둘, 셋. 그거는 지금 몇 살이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5살입니다. 아, 5살이네요. 누구하고 같이 있습니까? 아버지하고요. 뭐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죠. 초등학교 때 시험지 들고 매 맞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 그래서 아버지가 미워. 어떤 요전이라고 하는데, 그 팬데믹 전이니까 벌써 4, 5년 됐네. 40대 어떤 잘생긴 남자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무슨 문제이니까 문제가 없대. 뭐라고 하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데 아버지하고 유감 있고 그렇지도 않는데 아버지만 보면 싫대. 그래서 아버지만 들으면 자기가 나간대. 이 사람 상당히 효자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냐 이거예요. 난 이유가 없고 그래서 찾아왔대. 그래서 최면 속에 들어가서 아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최면 속에 들어가서 이유가 됐던 대로 돌아가자 하니까 초등학교 때 나왔어요. 시험 보니까 시험지 그전에 우리 동네에서도 시험지 보면 그전에는 시험지를 나눠주고 아버지 도장 찍어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옆집에는 80점 맞았는데 우리 집에는 50점 맞았어. 화나죠. 막 회초리로 그때는 손바닥 맞고 종아리 맞고 그랬어요. 지금은 회초리 때리는 부모 없죠. 옛날 회초리 꺾어 오라고 그래. 내가 꺾어 와야 돼.
가서 저기 낭창낭창 꺾고 오면 그걸로 손바닥 맞든가 종아리 맞든가.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종아리 피가 딱딱 핏자국이 붙여요. 세게 하니까. 그러면 맞을 때는 아버지는 내 자식이 말이야. 저는 저 옆집 아들보다 내 자식이 못난 것이 아닌데 못난 것이 아닌데 점수를 적게 맞으니까 속상해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때리는 거예요. 사랑이면이죠.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해서 잘 좀 하라고. 근데 맞는 당사자는 얼마나 아픕니까? 아버지가 시험만 보면 나 때려. 아버지가 미워하나 봐. 그런데 그렇게 맞고 이게 울으면서 밖에 나오면 또 사람들이 놀려요. 알아. 옆집에서 다. 야, 너 맞았지? 그러면 네 아빠가 너 주워 왔어 임마. 주워 와서 너 엄마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그러니까 너 미워서 때리지. 왜 자식을 때리겠냐? 너 맞았잖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보면 진짜 다리에서 주워 와서 내가 그 아들이 아니라 그게 때리는가? 그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면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는 건 날 때 엄마 다리 밑에서 주웠으니까 그 소리인데 지금 생각하면 그렇지만 옛날에는 어떤 아이들에 따라서 어떤 아이들은 그러면서 그냥 맞고 그걸로 끝내버리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아이는 그걸 기억을 해. 사람에 따라 틀려요. 그래가지고 그 기억이 지금은 잊어버렸지만 생각 안 나지만 아득히 옛날 그 기억이 아버지가 나를 미워해. 나는 아버지가 미워. 그 기억이 있어서 이제 40이 넘어가지고 아버지가 만나도 미우니까 쳐다볼 수도 없죠. 보기도 싫고. 그래 나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치료는 어떻게 하냐. 밉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그걸 바꿔줘야 하는데 이렇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그때 그 시절은 다 그렇게 점수가 낮고 그럼 맞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아들이 다른 집 아들보다 더 훌륭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사랑은 맵니다. 미워서 때린 게 아니고 당신도 지금 애 낳아서 키우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있죠. 다른 애보다 못 온다고 하면 속상하죠. 그런 거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밉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더 사랑스러우니까 더 잘하라고 하는 것이죠. 라고 이해시키면서 당신 아버지도 그렇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당신을 무척 사랑했어요. 만약 사랑 안 했다면 때릴 것도 없죠. 못되게 놔줘버리지. 왜 때립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되죠. 최면 속에서 다식을 바꿔줘요. 최면 속에는 아버지가 나를 미워해. 나도 아버지가 미워.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따라하세요.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따라해요. 막 큰 소리로 하라고. 그게 나를 사랑하십니다. 무척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막 3번, 4번, 5번 위치게. 아버지가 당신을 사랑하시죠. 무척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아버지를 볼 적에 보기 싫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만 보면 정말로 사랑스럽습니다. 아버지를 안아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암시를 해서 막 10번씩 따라가게 하고, 자, 이제 암시가 바꿔지고 마음이 바꿔졌으니까 선생님은 지금 전번과는 다른 아버지만 보면 가까운 상태가 될 것입니다. 자, 셋을 세면 깨어납니다. 그러기 전에 또 올지도 모르니까 다음부터는 제중간 마주치는 순간 제가 딥슬이라고 소리치면 깊은 최면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셋을 셉니다. 깨어납니다. 하나, 둘, 셋. 깨어났어요. 근데 그 사람인데 그 다음에는 안 찾아와. 아마 아버지하고 잘 지낼 거예요. 마음을 바꿔줘야 돼. 그 옛날 기억은 그대로 있거든요.
7살 때, 8살 때, 10살 때 기억이 그대로 있어. 한번 기억은 안 바뀝니다. 이렇게 최면 속에서 바꿀 수가 있어요. 최면은 기억을 바꾸거나 또는 잘못된 것을, 그러니까 기억을 바꾸거나 잘못된 걸 바꾸거나 지워버릴 수도 있어요. 기억이 잘못된 건 바꾸지만 잘된 기억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아버지가 미워했어. 그럼 바꿀 수가 없잖아. 거짓말을 안 되거든요. 실제로 미워해. 그때는 기억을, 그 기억을 사라지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없을 때는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을 입력시켜줘요. 새로운 걸 넣어주는 3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힐링 마인드 컨트롤이고요. 그 다음, 자, 여기 내가 하나에서 5세면 천천히 눈을 뜨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5에서 깨우고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안톤 메스머라고 하는 유명한 최면가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병을 치료하는 사람, 상상역설을 주장한 메스메리는, 그래서 메스머라는 사람이 치료하는 방법, 이렇게 상상력을 동원해서는 이걸 메스메리즘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새도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즉시 깊은 최면을 유도하는 응시의 기술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승부를 세며 즉시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가는 암시도 있고, 여기에 이건 처음에 최면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눈을 감기게 해서 즉시 깊은 최면으로 들어가게 하는 암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술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를 우리가 배우고 그 중에서 가장 내 마음에 맞는